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미운 우리 새끼, 미운 우리 새끼에 계속 출연하고 있는 이상민 씨. 이상민 씨는 방송 프로그램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연예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인이 빚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민 씨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빚을 갚는 모습, 그 짠돌이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 가지 본인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하기 힘든 가족사를 털어놨습니다. 올해 SBS 예능 대상은 작년엔 탁재훈 씨가 받았죠. 두 사람 다 같은 프로그램에 같은 런닝메이트로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SBS 연예 대상은 이상민 씨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프로그램을 위한 헌신성이 워낙 돋보이고 눈에 띄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상민 씨가 본인의 아픈 가족사를 다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가족사를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저세상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가족사를 다 세상에 드러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 미운 우리 새끼를 보면서 참 이상민 씨는 대단한 사람이다,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다, 본인의 그런 리스크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요새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즉 고생을 많이 했지만 그 고생을 딛고 일어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요새는 IQ, EQ뿐이 아니라 역경지수까지 그 사람을 판단할 때 본다 그럽니다. 굉장히 중요한 팩트이자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이상민 씨는 어머니가 작은 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참 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판 소송으로 첨 논란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국에서는 어머니가 작은 댁이라는 그런 얘기까지는 하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이상민 씨 어머니는 작은 마누라였던 것입니다. 이상민 씨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첩의 자식인 거죠. 첩의 자식이어서 이상민 씨는 2살까지 이름이 없었다 그럽니다. 호적에 오르지 못했다 그럽니다. 호적에 오르지 못한 이유는 어머니가 상민 씨를 빼앗길까봐 아버지에게, 예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오르는 것이 법으로 어머니 호적에 오를 수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상민 씨를 그 아버지에게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 아현동 쪽 그 근처에서 이사를 수도 없이 다니면서 숨어 살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2살이 될 때까지 호적에 올리지 못했답니다. 어머니가 이상민 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간절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가 5세 때 사망을 하시면서 본인 생각으로는 4, 5세 때로 생각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호적에 아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댁 이상민 씨 어머니에게는 이상민 씨와 또 하나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동생인 것 같습니다. 그 동생은 아버지랑 너무너무 닮았는데 일찍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사망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민 씨 아버지는 이때 그 시멘트, 그때는 양회라고 불렀습니다. 시멘트 양회 사업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뜸 또 탁재훈 씨 아버지도 지금 레미콘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레미콘 탁재훈 씨 아버지 사업보다 컸냐고 또 그 슬픈 와중에서도 물어보니까 비교가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집에 작은 마누라를 두었고 그 소생으로 태어난 것이죠. 당시에 아버지가 바나나를 사다 주고
오렌지를 사다 주고, 그때 바나나는 우리는 구경도 못할 시절입니다. 바나나 이 한 가닥에 2,000원씩 하고 그럴 시절. 바나나 이름은 들었는데 실물을 구경할 수가 없던 그런 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면 그 품이 따뜻했던 것을 기억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때 벌써 아버지는, 이상민 씨 아버지는 피아노 연주를 하는 그러한 문화인 중에 문화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이상민 씨 어머니도 처녀 때는 굉장히 미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본인은 어릴 적 사진, 가족이 찍은, 엄마랑 찍은 사진이 있지만 가족이랑 찍은 사진이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사촌 누나가 그 어릴 적 사진을 가져와서 손에 쥐어주고 있습니다. 이날 만난 외가 친척은 큰 외숙모, 외삼촌, 사촌 누나, 사촌형, 이렇게 네 사람이 사촌 누나가 운영하는 그런 식당에서 이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이상민 씨는 가족 모임이라는 걸 처음 해본다 그럽니다. 상민 씨 어머니는 가족들하고 상민 씨를 대면시키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이렇게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상민 씨한테는 숨기고 싶었던 것이겠지요. 상민 씨도 어머니 생활을 100% 인정은 안 하지만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어머니 인생에는 이상민 씨밖에 없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 상민 씨가 사업으로 망했을 때 어머니가 가슴 아파할까봐 자기는 얘기를 안 했지만 어머니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아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그 얘기를 너 사업 망했냐라고 어머니도 묻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만큼 이 두 모자는 서로 각별할 수밖에 없죠. 명절에도 갈 곳이 없어서 가족들하고 만날 가족이 없으니까 어머니하고 둘이만 지내야 됐던 그런 어렸을 때의 쓸쓸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상민 씨가 어머니 호적에 되어 있지 않으니까 가족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갈 때도 장례를 치를 때도 모든 것이 호적 등본과 신분증에 의해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이 모든 것을 외삼촌이, 어머니하고 제일 가까운 친인척이기 때문에 외삼촌이 중심이 돼서 다 치렀다고 그럽니다.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연이 통째로 다 대중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이상민 씨 굉장히 강한 사람이네요. 웬만하면 가족들을 만나고 하면서 눈물이 한 방울 나올 법도 하지만 이상민 씨는 어려서부터 너무너무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거에는 눈물을 흘릴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씨는 그 최소한의 생경비로 살아가는 거, 최소한의 경비로 여행하는 거, 최소한의 돈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거, 가성비를 최고로 내는 데는 이상민 씨를 따라갈 사람이 없죠. 저는 여기서 제 의견 사족을 좀 붙인다면 사실 남의 첩이 된다는 거, 이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큼 악질적인 인성을 가졌거나 정말 교활한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첩으로 살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첩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는 이 남의 첩살이도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첩의 자식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물론 부모님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첩이라는 사실을 어느 시점에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아이를 둘이나 낳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이 첩을 두고 사는 아버지들이 그냥 보통 허용되고 용서되고 양해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택도 없지만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첩의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할 일도 아니고, 또 남의 첩이 됐다 해서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받을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명을 그렇게 타고나면 운명을 거스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단 여기에서 뻔히 알면서도 제가
사람을 도둑질하는 일이었다 그랬죠. 첩인지 처음부터 알고 유부남인지 알고 접근하는 태도, 행위, 이것은 천벌을 받아야 되겠죠.